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업보고서 보는 방법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중에 재무제표죠. 잘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잘 알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물론 알고 투자하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게 알 필요도 없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보에 접근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만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아시는 분이라면 이 방송을 안 보셔도 좋고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어디서 보느냐 그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자, 다트라는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네이버에 다트 전자공시 치셔도 나오고요. 자, 거기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회사명을 검색, 내가 찾고자 하는 회사명을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회사명 찾기를 누르면 쭉 나옵니다. 자, 뭐 임원 주요, 뭐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뭐 정기 주총 결과, 감사 보고서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사업 보고서지 않습니까? 이 사업 보고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자, 클릭하면 되죠. 자,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보고서 클릭을 하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업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중에서 뭘 볼 것이냐. 뭐, 회사 개요, 이런 건 다 우리가 의미가 없죠. 뭐, 임원의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요. 우리가 여기에서 딱 보고자 하는 것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물론 다른 것도 뭐 볼 수는 있지만 뭐 궁금한 부분은 이 재무죠. 굳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배당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볼 거 없이 딱 재무를 보는데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아니고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면요, 그 해당 기업의 실적만 반영되기 때문에 종속기업이나 지배기업 이런 현황을 반영된 실적을 봐야 더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연결 재무제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 하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하고 설명할 때 매출액이 얼마, 순이익이 얼마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손익계산서고요. 일정 기간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그 기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재무상태표는 뭐냐면요. 그 기업의 특정 시점입니다. 자, 오늘이면 오늘, 내일이면 내일, 뭐 아니면 2012년 12월 말이면 12월 말 그 기준으로 이 회사의 자산 상태나 부채 상태나 이런 재무 상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연결 재무제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가면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볼 수 있죠. 이건 특정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9, 30, 31기. 그래서 31기는 2018년도 거, 최근 거, 이렇게 3년도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다음에 이것은 포괄 손익계산서죠. 이거는 마찬가지지만 3년 거를 보여주지만 이거는 특정 시점이 아니고 특정 기간입니다. 뭐냐, 분기면 매달 며칠부터 매달 며칠까지, 1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둘이 시점이 좀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포괄 손익계산서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업보고서 하면 이 연결 재무상태표하고 자,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는데요. 제가 지금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셔도 좋지만 여러분 이거 번거롭지 않습니까? 번거롭죠.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HTS 열어놓고 쓰는데 그러면요, 여기 들어오실 것도 없이요, 바로 HTS에서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설명을 그냥 드리자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 내용을요, HTS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HTS 제가 여러분들하고 항상 설명하는 겁니다. 자, 맨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매출원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HTS에 나오는 거하고 아까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오는 거하고 같은가 틀린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먼저 한양이엔지라는 기업이에요. 여기 3개년도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건지 틀린 건지. 단위만 여기는 억이고요. 저기는 그냥 단위일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양이엔지. 자, 보시면요. 7,800억, 7887, 7,100억, 5,300억 이렇게 돼 있죠. 2017년도에 5,300억, 2016년도에 5,300억, 17년도에 7,100억, 그 다음에 7,800억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5,300억, 7,100억, 7,800억. 자, 이렇게 똑같으면요. 굳이 우리가 여기 가서 볼 필요가 없겠죠. 굳이 여기 다트 시스템 가서 이거 볼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볼 필요 없죠. 그냥 HTS에서 그걸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HTS 이제 여기에서 보나 전자 시스템 다트 정보에서 보나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HTS에서 뭘 볼 거냐? 자, 제가 사업 보고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 계산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건 손익 계산서입니다. 손익 계산서는 회사가 일정 기간 항상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느냐. 이게 핵심 지표고요. 재무 상태표는 특정 시점에 회사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들이느냐. 이 지표가 손익계산서인데요.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표는요. 이겁니다. 매출액을 알아야 되고요. 첫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보통 매출원가는 크게 신경 안 쓰죠. 예. 매출원가는 조금 신경 들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도 좋지만요. 굳이 이런 것까지 알 것도 없습니다. 그 제품을 매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재료 값이 매출원가인데요. 그거는 굳이 몰라도 되고 제가 바로 설명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영업이익을 보죠.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 왜냐하면 매출원가 빼고 그 다음에 판매와 관리비가 뭐냐면요. 매출을 하기 위해서 월급 주고 공장 돌리는 그 전기세, 각종 비용 그런 걸 다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아까 설명드렸던 매출액 그 다음에 제가 표시한 항목만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다른 건 안 보셔도 좋고요. 영업이익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영업이익이 단기순이익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단기순이익은 변수가 있지만 영업이익은 진짜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업이익은 그래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중간 좀 봐야 될 게 항상 단기순이익을 보죠. 자, 단기순이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종속기업이 좀 많으면요. 요것도 좀 보셔도 좋아요. 이 종속기업이 뭐냐면 내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 아닌 말로 내가 지분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든가 종속회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나 손해를 보고 있나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본업이 좋아도요. 요 종속기업이 부실한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자, 이런 부분이 쭉 내려오시면 순이익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단기 순이익.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기타 법인세 낼 거 내고, 뺄 거 빼고 해서 나온 게 단기 순이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이 이익을 남기면요. 이 이익은 어디로 갑니까? 이 이익은 여러분들한테 주는 배당으로도 가고요.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아까 재무 상태표 있죠? 거기에 자본으로 환입이 됩니다.
이익, 잉여금 형태로 해서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이 정도만 딱 보면 더 이상 알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고요. 이 단기 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뭘로 간다고 그랬죠? 예, 이 자본으로 가는데요. 이익, 잉여금으로 갑니다. 한번 재무상태표를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요, 요겁니다. 자, 재무상태표. 우리가 이제 특정 시점에 그 회사의 도대체 상태가 어떠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트 시스템에서 봐도 되지만요, 똑같은 겁니다. 단위만 이제 억 단위고요. 자, 여기 한양 ENG를 우리가 보는데요. 자, 맨 먼저 자산부터 나오죠. 자산이라고 그러면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 자산을. 근데 그 중에 내 순수 자본은 5억이고요. 비드 든 게 5억이라고 치면요. 보통 사람이 너 얼마 가지고 있니? 이러면 제가 나 10억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순수 내 자본이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회사의 자산은요. 얼마입니까? 2018년 현재로 딱 그 시점으로 4,777억입니다. 자, 이렇게 자산은 총자산, 그러니까 부채까지 포함된 모든 자산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자산 중에서는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게요. 유동자산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나타낼 때는요, 유동성 배열의 순서로 우리가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동자산은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높을수록. 그래서 유동자산이 3,500억이나 되니까 좋은 기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뭐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없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적정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자, 이 자산의 각각의 항목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할 건 없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요. 유동성 배열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다. 그 중에서 다른 거보다도요, 단기 금융자산, 이런 거 뭔지 아시죠? 1년 내에 현금화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을 단기 금융자산, 이런 것도 좋은 자산입니다. 그다음 매출 채권은 내가 납품을 하고 받아야 될 돈, 이것도 바로 현금화 할 수 있죠. 받으면. 물론 못 받으면 대손충당금이 되지만요.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유동자산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뭐 유가증권 이런 것들 딱 클릭해보면 나옵니다. 뭐 선급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이런 걸 다 우리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형은 형태가 있는 건물 같은 거, 그런 게 자산이 되고요. 무형자산은 특허권 같은 거, 자, 영업권 같은 거, 특허권, 산업자산권 별로 없죠. 소프트웨어 이런 거. 자, 유형자산은 오히려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이것도 감가상각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무형자산, 영업권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 그 회사가 다른 부동산이나 다른 기업에 투자한 자산,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자산은요, 이렇게 항목 이 정도만 알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채는 뭐겠습니까? 아까 10억에 대한 내가 건물 중에서 5억을 빌렸다고 그랬죠. 그 5억의 항목이 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항상 할 때 부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채가 얼마 있다. 자, 한양ENG는 부채가 1,700억 정도 있죠. 지금 이렇게 줄고 있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부채 비율은 뭐냐면 아까 예를 들면요, 내 돈이 5억이었죠. 그리고 부채가 5억이었죠.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채가 아니고요, 순수 내 돈 대비 부채가 얼마냐, 이게 부채 비율입니다. 그럼 아까 기준으로 따지면 100%죠. 내가 5억짜리 돈이 있고 5억을 빌려서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100%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도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자산도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도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자산은 유동자산이 좋고요. 부채는 유동부채가 나쁩니다. 왜냐하면 유동부채는 빨리 갚아야 될 부채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유동부채는 1635억, 단기 사채, 단기 차입금,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입니다. 자, 부채는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더 좋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거. 그 다음에 유동금융부채. 그 다음에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매입채무 같은 거는 아까 매출 채권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유동부채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그래서 부채 비율 할 때는 항상 뭐를 말씀드려요? 이자 발생 부채가 중요하다. 부채 중에서 이자를 내야 될 부채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자 발생 부채가 36억이다. 그 다음에요. 다른 거는 중요치 않고요. 자본금은 뭐냐면요. 아닌 말로 최초 납입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삼성전자가 지금 300조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납입 자본금은요.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예요. 그래서 액면가가 지금 100억이지 않습니까? 100원이지 않습니까? 주식수가 한 60억 주 하니까요. 삼성전자가 납입 자본금은 6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시가총액은 300조가 넘죠.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익을 많이 내서 그래요. 이익을 엄청나게 내면 그 이익이 이 재무상태표에 올라온다고 그랬죠? 예. 이익 잉여금으로 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손익계산서에서 배당을 하고 남는 돈이 있죠. 그것은 이렇게 이익 잉여금으로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자산이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그럼 자본잉여금은 뭐냐? 이익잉여금 외에 자본으로 환입되는 그런 것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죠. 감자 차익도 있고요. 자, 유상증자 보통 해서 환입되는 돈도 있습니다. 자, 주식을요. 삼성전자가 100원짜리 발행하지만 유상증자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5만원씩 하죠. 그런 것도 다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나요? 쉽죠? 예. 그래서 재무제표 푸는 법을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알아봐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감원의 다트 시스템을 봐도 좋지만 그냥 HTS에서 보면 좋다. 그리고 봐야 될 항목은 딱 두 가지가 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있다.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요즘에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을 항상 염두에 둔 지표고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입니다. 그 시점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 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서 마이너스가 나면요. 그 부분이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분에 마이너스로 잡혀서 내 자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가서 내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손익계산서는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만 하시면 되고요. 굳이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이자 비용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재무상태표는요. 자산 중에 유동자산, 부채 중에 유동부채, 단기사채, 그 다음 부채비율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자 발생 부채가 얼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얼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재무제표 푸는 법, 사업보고서 푸는 법 참 간단히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의외로 간단히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래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